네, 일본 경제의 흐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금융 완화로 끌어올린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인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관련 내용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심상치 않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본 경제 2013년에 아베 신조 정권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에 3년이었죠. 7개 분기 동안 성장했고 성장하고, 4개 예. 분기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의 아베노믹스 물론 이제 그 주가가 뭐 좀 요동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 비해서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봤을 때 현재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돈 풀어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예,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맨 처음 출발할 때 과연 가능하겠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푸니까 이게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베 총리가 그 3개의 화살을 쏜다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3단계 그 화살을 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예. 대담한 통화 완화, 물가 상승률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연한 재정 지출, 그리고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성장 전략.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 3개를 묶어서 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일단 기어 넣고 악셀레이터를 굉장히 세게 밟으니까 기세 좋게 출발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한참 기세 좋게 가는데 내비게이터가 꺼졌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관성이 있으니까 지금 쭉 가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여기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는 노동인구 줄어드는 거죠. 예. 네, 노동인구 줄어들고 갈 방향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9월에 또다시 아베노믹스 2탄으로 새로운 세계의 화살을 또 쏩니다. 아베가 언제부터 로빈후드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를 다 합쳐서 강한 경제, 2020년 명목 GDP 600조 엔을 달성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녀 양육 지원. 그러니까 1.8까지 지금 1.4거든요. 1.8까지 올리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좀 더 하겠다. 그러니까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보살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다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만들겠다. 이 3가지를 다시 쌌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일본 국민들이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많다 보니까 공약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네, 일본 은행 총재가 지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예.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구로다 일본 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베 총리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기자들 물었는데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네. 그 대신 이제 그 전에 그 청문회 같은 데 나가서 우리 아베 노미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주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다들 울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은행이 지급 준비율로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야 되니까 거의 돈을 오히려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내지 않고 차라리 대출을 확 풀어서 그걸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시장 경제에 돈을 풀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였는데 예, 더 풀.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근데 증시가 폭락하고 엔화 값이가 또 급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2년, 3년 동안 해왔던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증시 부양과 엔저 효과가 모두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죠. 그러니까 그 최요한 경제평론가께서 보실 때 예. 2, 3년 동안 쌓아놓은 게 무너졌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임시적인 위봉책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만나서 붕괴가 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치 생각하세요? 못했다라는 것은 그거죠. 중국 경기가 확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험하니까. 차이나 쇼크요. 예, 예. 그래서 그 마이너스 금리까지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돈 푸는 것처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시장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 논리를 보면 이렇게 좀 일본이 돈이 강세로 돌아설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이 좀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희한하죠. 저도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타나베 부인이 돌아왔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더니 뭐냐면
와타나베라는 성은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 같이 네. 일본의 흔한 성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요, 많은 여성들이, 와타나베 주부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어디다가 많이 투자를 했냐면은 해외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해외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국내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중국 증시가 패닉 상태가 됐고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된 상황이 벌어졌죠. 네, 네. 미국 금리 인상 믿고 미국 국채 많이 사들였는데 이거 손해를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돌아가면 일본 국채를 사는 겁니다. 이걸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사람들 역시 집단성을 갖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걸 다 일본 국채 써버려서.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그 다들 얘기하니까 거기로 다 몰려버리니까 네.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떨어져야 뭐 기업이 뭐 수출하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배경이 있더라. 원인이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지만 또 오히려 또 한편에서는 일본이 금융 정책을 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구루다 총재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만은 틀림없고요. 그 금융당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시장이 믿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겁니다.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을 늘려서 경기를 호전시킨 게 목적인데 오히려 경기가 호전되기도 전에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예. 아베 총리는 이걸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선거도 다가오고 예, 있고. 그러니까요. 시장 개입은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지만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예.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주변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엔화 약세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외통수예요. 그러니까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거죠.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지 않으면 아베 정권 내놓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지만 뚜렷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구로다 총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없이 대응할 것이다. 추가 금융 완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할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베노믹스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좀 끔찍한 예상이긴 한데요. 예. 네네. 아베노미스가 좌초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어떤 정도의 후폭풍이 있냐? 2008년도에 있었던 리먼 브로더스 후폭풍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그 정도의 파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현재 상황처럼 엔화 초강세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요. 그러면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성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투자자들이 아니 일본이 이렇게 빚이 많은데 이 빚 갚을 수 있겠어?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의 국가 부채가요. 그 일본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가 지난해 246%였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6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의 이 빚 때문에 만약에 아베노미스가 좌초된다. 이거 누가 뒤에 총리를 이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계에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냥 예, 그런 되는 예상들을 거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일본의 시중에 돈이 풀려야 되는 건데 그래야 내수도 살아날 테고. 예.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풀리고 돈은 예.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엔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고. 어쨌든 이걸 좀 그 해결을 봐야 될 텐데. 예. 이 엔화 강세가 적어도 3월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그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의 기업 회계가 3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그 해외 자금을 엔화로 바꾸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는 엔고 기조가 계속 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지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달러 기조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엔화 강세는 장기화될 것이다. 3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와타나베 부인들이 일시귀국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해외, 저희 국내 일본 국채를 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그 아베노미스 계속 유지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렇게 금방 이제 다시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부딪히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3월 말까지는 초엔화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또 공통적입니다. 3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어떤 내수 시장 자체, 뭐 주식 시장도 불안정성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 좀 살펴볼게요.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인데 예. 지난해 말에는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올린다고 했잖아요. 점진적인 상승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신 건지 다시 마이너스 금리로 시사를 했습니다. 이게 떨어질 가능성은 진짜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요? 그 미국은 이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았는데 네.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됐으니까 예. 긴장한 겁니다. 자,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기관과 중앙은행에 지난 2월 9일 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요. 예, 어떤 겁니까?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이 잠재적 취약성이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연준이 미국 은행권에 미국채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거의 10년 만에 기준금리 처음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준금리 올렸는데 이거 몇 달 가지도 않아서 다시 마이너스도 떨어뜨린다? 시장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쉽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머니마켓 구조가 지금 규모가 2조 7,500억 달러서 세계에서 가장 커요. 예. 이건데 여기에 충격 주면요 세계 경제 완전히 붕괴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는 것은 경제 전반의 유동성 공급과 뭐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하려다가 깨져버릴 수가 있다. 이런 긴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성은 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언급은 좀 이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옐런 의장이 말을 좀 쉽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의 취지 자체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돈을 좀 풀게 하기 위한 예. 그런 정책인데 예. 이 없어진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증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음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코스닥도 뭐 어제 서킷 브레이크 발동되고 정말 장난이 예. 아니었는데 예. 패닉 상태에 빠진 글로벌 증시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이 다가오게 되면 겁부터 나요. 이제 무슨 일이 그러니까요. 벌어질지.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 춘제 연휴 기간에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연동된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이게 15일 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가뜩이나 많이 빠진 상태인데 더 빠지게 되면 정말 예, 예. 이 출렁거릴 텐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안 되고요. 세계 경제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국가 중국이 혼자 반등할 수 있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3년간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런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예. 다시 지금은 상황이 침체되는 침체 상황에 직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제가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월요일 날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 증시에 계신 전문가들께서 1,800까지는 지킬 거다라고 1800선. 이야기 예. 하시는 분이 얼마 남지 있는가 않았는데. 하고 네. 있는 분이 있고 아니다 불행하게도 1,800 깨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것이 표출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선이 될지는 사실 지금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필요한 것이 섣부른 대응이 아니라 이게 시장을 좀 자제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은가. 왜?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심리를 가라칠 호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 16일 날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거든요. 네. 금리 조정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그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모레 있을 글로벌 증시, 뭐 중국 시장도 개장을 하게 되고 이 네.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